大家好. 안녕하세요. 시원스쿨의 HSK 강사 구본미입니다. 자, 많은 여러분들이 지금 7월 HSK 준비하시느라고 좀 바쁘실 텐데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7월에도 어김없이 적중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4급 HSK의 듣기 시간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짧은 시간 안에 점수가 참 안 오르기도 하는 아주 난해한 영역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듣기에 아주 요령이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이 적중특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듣기를 접해야 하는지, 그리고 듣기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4급 HSK 듣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중국어 HSK 4급 듣기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4급 HSK 듣기는 1파트, 2파트, 3파트로 나뉘어져 있죠. 1파트가 10문제, 2파트가 15문제, 3파트가 20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듣기긴 하지만 듣기 파트별로 문제 유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은 파트별로 문제를 좀 준비해 봤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 다 선생님이랑 선생님이 시험지를 나눠 드렸을 텐데 시험지를 다운 받아가지고 듣고 혼자서 한번 풀어보는 연습을 하시고요. 이거는 문제 풀이로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다 들었다고 이제 일단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답안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A하고 B라고 체크가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위에는 스크립트는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에는 여러분 문제지에는 一会儿有客人来 하고 A번, X, B번 이렇게 V표라고 하나요? 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내용이 들려준 내용과 일치하면은 이런 표시, V 표시, 그 다음에 일치하지 않으면 X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표시는요, 중국어에서 O와 같은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이 여러분이 들은 내용과 일치했을 때는 B에다 찍으시고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A에다 찍으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늘 얘기하죠. 참 얘는요,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런 문제 유형을 좀 몇 가지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 긍정이냐 부정이냐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죠? 그래서 一会儿有客人来 하면 조금 있다가 손님이 온다. 오는지 안 오는지, 그쵸? 라이 하는지 라이 하지 않는지, 그쵸? 그 부분에 약간 포인트를 맞춰서 라이란 단어가 나오면 라이인지 메라이 혹은 뿌라이 뭐 이런 말들이 들렸는지를 좀 잘 보도록 하시고 수로에다 좀 초점을 맞추라 그랬어요. 자, 2번으로 가서 2번 역시 마찬가지로 钢琴家认为坚持才能成功 그랬습니다. 자, 钢琴家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피아니스트 되겠어요. 피아노를 치는 가, 그래서 그 전문가를 얘기하니까 피아니스트가 认为뭐뭐라고 여긴다라는 얘기죠. 坚持 하면 우리나라는 견지라는 표현인데요. 견지라는 말은 견고하게 지속하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쭉 밀고 나아가다는 얘기죠. 그래서 견고하게 지속하다. 그래서 견지해야만 才 비로소 能成功 그죠? 성공할 수 있다라는 표시인데, 그러니까 성공의 요소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성공의 이 피아니스트가 성공의 요소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坚持이냐 아니냐. 이 坚持에다 좀 초점을 두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은요. 자, 밑에 보니까 睡太久对身体不好 그랬어요. 여러분 요거는요, 사실 우리가 듣기 평가 스크립트 다시 없이, 이제 스크립트 없이 듣지 않아도 온지 X인지 조금 상식적으로 풀 수 있지 않나요? 자, 타이가 들어가면 어쨌든 중국어에서는 너무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뭐 그다지 좋은 느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는 좋은 얘기지만 너무 심했어 라든가, 그죠? 너무 많이 먹었어 라든가 이럴 때는 좀 좋지 않은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잠을 타이죠. 너무 오래 자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왠지 우리나라랑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게 꼭 좋은 것 같은데, 잠은 잘수록 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도 약간 상식 가지고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표현인데, 그죠? 건강에 좋은지, 하오인지 뿌하오인지 이 부분에 약간 여러분은 초점을 좀 두고서 문제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가 10문제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은 키포인트 단어를 잘 잡아내시는 거예요. 키포인트 단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그 문장 속에서 잘 들어야 될 단어란 얘기인데, 관건적인 단어란 얘기인데, 일반적으로는 수러입니다. 수러.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냐 오지 않느냐, 그렇죠? 좋냐 좋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 그쵸? 그래서 수러 부분에다 좀 포인트를 두시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피아니스트가 견고하게 지속하는 것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견지인지, 인내인지, 사랑인지, 그죠? 좀 요 단어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특이한 문제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젠츠에 좀 초점을 두고서, 한번 문장을 들어보시면 아주 좀 수월하게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것, 듣기 1파트 부분은 수러를 조심해라. 수러를 잘 파악해라 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으니까 선생님이랑 문제풀이로 한번 다시 들어보고 왜 답이 요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一、菜做的差不多了， 자, 估计客人也要到了。 자, 다시 한 번만 들어보겠습니다. 一、菜做的差不多了， 자, 菜做的差不多了. 자, 음식이 거의 다 되었어 이런 얘기인데 여기 뭐 문장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밑에 뭐예요? 一会儿有客人来. 그래서 좀 이따가 손님이 올 거란 얘기인데 손님이 올 건지 안 올 건지가 중요한 거지. 음식이 다 되었어 뭐 이런 이런 얘기는 중요하지 않죠. 뭐 여튼 여러분 뭐 표현하는 거 보시면 음식이 做的 정도 부어죠. 거의 다 差不多 한 정도가 거의 다 되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估计客人也要到了。 자, 일단 여기까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 나왔죠. 뭐라 했어요? 估计客人也要到了. 자, 그랬어요. 客人, 손님이, 그죠? 要什么什么了, 임박태죠. 곧 뭐뭐 할 것이다라는 얘기요. 到는 도착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要到了, 그럼 곧 도착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估计는 우리나라 말로 뭐 추측컨대, 그죠? 예상컨대 이런 얘기예요. 내가 예상한 건데 손님도 곧 다 도착했을 거야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좀 있으면 손님이 온다는 거 要什么什么了 임박태 알겠지 여러분? 네. 你帮我把桌子擦一下。 자, 뭐 이런 말은 사실 답이랑은 별로 상관 큰 게 없죠. 你帮我把桌子擦一下. 차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면 문지르다 닦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가 나를 도와서 把桌子 무엇을 탁자를 좀 닦아줘 이런 표현이 될 거고요. 再把碗筷放上去。 자, 再把碗筷放上去. 그죠? 자, 바는 뭐 을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와는 밥그릇, 콰이는 젓가락. 그래서 밥그릇, 젓가락, 숟가락 뭐 이런 것들이 얘기 되겠어요. 식기류를 放上去. 위에다 잘 올려놔줘 이런 얘기인데,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은 답과는 상관없는 표현이었고요. 여기서 들어야 될 여부의 세부 항목은 客人也要到了 였습니다. 자, 손님이 곧 도착할 예정이다. 要什么什么了就要什么什么了快要什么什么了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 임박태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서요. 뭐라고 여자가 얘기합니까? 一会儿有客人来. 그죠? 자, 一会儿有客人来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 곧 손님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자, 도착한다든 올 것이다든 여기서는 둘 다 도착한다 의미니까 들려주는 내용과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한다. 답은 몇 번? 자, B번에다 이렇게 색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들려주는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자, 2번 들어보겠습니다. 二、他4岁开始弹钢琴。 자, 일단 여기까지요. 他4岁开始弹钢琴. 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4살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뭐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단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제 이 피아니스트가 성공의 요소라고 여기는 어떤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24岁就已经成为有名的钢琴艺术家了。 자, 일단은 24살에 됐을 때 그저 이징 정웨이 뭐뭇이 되었다. 이미 되었다. 뭐가 되었어요? 有名的 유명한 깡친 이슈자라 피아니스트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有人问他，为什么能弹得这么好？ 자, 일단은요. 为什么能弹得这么好? 그랬어요. 어떻게 왜 이렇게 잘 칠 수가? 단이라는 말은 여기서 피아노를 치다라는 뜻인데 피아노 치는 정도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라는 표현이죠. 자, 그랬더니 他只说了2个字，坚持。 자, 들으셨나요? 只说了两个字. 两个字, 그래서 坚持. 그래서요. 그는 단지 이야기했습니다. 只说了 단지 말했습니다. 두 글자만요.
坚持, 견지라고요. 견지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견고하게 지속하다. 어떤 어려움이 있던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아가다가 坚持라는 단어가 들었어요. 자, 말은 좀 다르게 얘기했지만 이 어떤 사람이 물어봤다 그랬죠. 뭐라고 물어봤어요? 아, 어떻게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견지입니다. 견고하게 지속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 예술가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지속해야만 본인의 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맞나요? 그죠? 맞죠? 약간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과 일치함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B에다가 이렇게 색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자가 뭐라 그러는지 들어볼게요. 钢琴家认为坚持才能成功。 그렇죠. 깡친자.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아니스트가 认为뭐뭐라고 여긴다. 뭐만이 坚持많이 들린 단어 똑같이 들렸죠? 坚持많이 才能成功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답은 B번 되겠습니다. 자, 키포인트 단어 잘 들으셨죠? 자, 3번 들어보겠습니다. 3. 很多人一到周末就喜欢睡懒觉。 자, 일단 여기까지요. 很多人 많은 사람들이 이따오周末,周末 주말이에요. 따오죠. 주말이 되면이라는 뜻이죠. 이지우용법. 이 V1, 찌우 V2. 뭐 알고 있죠? 이 V1, 찌우 V2 하면 V1 하자마자 바로 V2 하다라는 뜻입니다. V1 하자마자 그죠? 바로 V2 하다. 네. 그죠? 一下课就回家. 그럼 무슨 말이에요? 퇴근, 시작하는 퇴근이 아니죠?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자, 여튼 주말이 되자마자 바로 뭘 좋아해요? 喜欢睡懒觉. 자, 懒觉 하면 라는 게으르다는 뜻인데 觉는 잠이죠. 그럼 게으른 잠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늦잠 되겠습니다. 그래서 睡懒觉 하는 걸 좋아한대요. 늦잠 자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而且一睡就是大半天。 자, 뭐 따반텐 그러면 뭐 반나절 이런 뭐 하루 종일 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번 자기만 하면 한나절을 잡니다. 医生提醒我们， 자, 여기서부터는 좀 중요해야 되겠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전문가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잠 많이 자는 게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건 사실 좋지 않다고 해요. 睡觉时间太长并不好。 자, 여기라 나왔죠? 답 나왔습니다. 자, 睡觉时间太长并不好. 뭐예요? 잠자는 시간이 睡觉时间 잠자는 시간이 太长 너무 긴 것은 결코 不好 좋지 않다라고. 자, 선생님 뭐라 했어요? 하오인지 뿌하오인지에 대해서 잘 들어보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并不好 결코 좋지 않다. 좋지 않다. 有时甚至会引起头疼。 자, 뭐 인치 뭐뭇을 야기시키다.头疼 두통이죠. 두통까지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심지어 두통까지도 야기시킬 수 있고요. 一般睡够8小时就可以了。 자, 뭐래요? 8小时 무슨 말이에요? 8시간. 일반적으로는요. 8시간 정도만 잘 수 있다면 충분히 잘 수 있다면 就可以了 그러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睡太久对身体不好。 자, 身体不好. 자, 不好. 냐, 好. 냐, 선생님이 어디다 초점 듣고 만치라 했어요? 여기다가 초점 들으라 했죠? 초점을 두고 들어보라 했죠? 역시 내용과 들은 내용과 어떤 내용? 일치하는 내용이므로 B에다가 색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4급의 1파트를 정리하자면 1파트는 관건이 되는 단어를 잘 잡아서 그 부분을 좀 잘 들어보자. 라이인지 뿌라이인지 하오인지 뿌하오인지 늘 얘기하지만 가장 관건이 되는 단어는 뭐가 될 확률이 높다? 수러, 동사나 형용사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듣기 2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듣기 2파트는요. 여러분 먼저 선생님은 지금 이제 문제 풀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PPT에는 모든 문장이 다 나와 있지만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여러분들 그 시험지에는 뭐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4번 되어 있고 A, B, C, D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A, B, C, D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것도 푸는 요령을 많이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일단은 5번 같은 문제를 먼저 좀 간단하니까 5번 같은 문제를 먼저 볼게요, 여러분. 5번에 A, B, C, D 보겠습니다. 자, A번 볼게요. 植物园, 그죠? 식물원. B번 动物园, 그죠? 동물원.
C번 하양관, 해양관, D번 大使馆, 대사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식물원, 동물원, 해양관, 대사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슨 문제? 그렇죠. 뭐에 관한 문제? 장소에 관한 문제인 거 보나마나 알 수 있겠죠. 선생님이 여러분들 그 실제 시험이 아니라 실제 강의에 보면 각각 파트별로 어느 장소에서는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 식물원이나 동물원 같은 경우는 자주 이 장소 파트에 나오는 그런 아이들은 아니고요. 들어보면 이제 뭐 식물원이나 동물원인지 해양관인지 대사관인지에 대해서 조금 어떤 구체적인 단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장소 문제긴 한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대화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를 물어본 장소 문제는 아닐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대화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를 물어보는 장소 문제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당, 병원, 그쵸, 뭐 의원, 의원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의원이나 병원이나 같은 말이죠. 그다음에 뭐 우체국 이런 것들이 시험 이 대화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관련된 어휘를 좀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장소는 자주 출연하는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지점을 특별하게 지칭해 줄 것 같아요. 자, 장소 문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4번에 보니까 A번이 야오 카이 증명, 증명서를 작성하려고 하다.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 다음에参加 招聘会. 자, 招聘会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모집하는 회, 다시 하면 채용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용 박람회에 참가하다. C번 任务没完成. 그죠? 그래서 임무를 완성하지 못했다. 야오复习 복습해야 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뭐가 일단 없다는 걸 느끼겠어요, 여러분? 주어가 없다는 걸 느끼시겠죠? S가 조금 모양이 이상한데. 그죠? 주어가 없어요. 남자는 증명서를 뭐 작성하려고 한다. 작성해야 한다. 여자는 채용 박람회에 참가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어떤 주어가 없잖아요. 아니면 샤오리는 그렇다. 이런 표현들이 없죠. 그래서 주어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이 주어가 공통된 주어라는 얘기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에 관하여 묻거나 내지는 혹은 여자에 관한 정보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어와 목적어로만 이루어져 있고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는 남자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여자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그 정보를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조금 모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보를 수집하셔야 되겠어요. 모집하는 게 아니라 수집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4번하고 5번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할게요. 4번하고 5번 먼저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들어보셨죠? 문제풀이 갑니다. 4.喂，暑假快结束了。 자, 웨이. 자, 전화 통화할 때 쓰는 말이죠. 예, 暑假快结束了. 자, 여자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여름방학이 快什么什么了.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자주 나오네요. 임박태 되겠습니다. 기본 형태는 要什么什么了. 곧 뭐뭐할 예정이다.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는 뭐 快要什么什么了. 就要什么什么了. 快什么什么了. 다 임박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먼 미래가 아닌 조만간에 일어날 일. 快结束了. 곧 끝나려고 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结束 끝나다, 마치다. 여름방학이 끝나려고 해라고 누군가한테 전화통화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你打算什么时候回校？ 자, 回校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回家 있잖아요. 回家 무슨 뜻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다는 뜻이에요. 근데 回校는요. 학교로 돌아오는 거예요. 学校의 校, 그죠? 回校.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올 때는 回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너 언제쯤 다시 학교로 돌아올 계획이야? 라는 표현이었죠? 我已经回来了。 남자는 뭐래요? 已经回来了. 이미 돌아왔는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李教授留给我的任务还没完成。 자, 李教授 이 교수님이 그죠? 留给我的 留남겨주다. 그죠? 나에게 남겨준 任务 들었습니까? 任务 임무를 还没完成 아직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왔나 봐요. 我不得不提前回来了。 자, 不得不 이런 말들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뭐 어쩔 수 없이, 그렇죠? 不得不 어쩔 수 없이라는 품사 부사죠. 같은 표현으로 쓰일 수 있는 건 역시 뭐 하나? 只好 이런 말들이 있죠. 只好 이런 말들은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뭐 다른 방법 없어. 没有别的办法只能这么做의 의미죠. 그래서 我不得不 어쩔 수 없이 提前回来了. 좀 앞당겨서 돌아왔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들어갈게요. 男的为什么提前回学校了？ 자, 남자는 为什么 왜 提前回学校了?
왜 앞당겨서 학교에 돌아왔는가라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주어가 없으면 남자에 관한 정보이거나 여자에 관한 정보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는 왜 먼저 학교에 왔는가? 왜 먼저 학교에 왔어요? 답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李教授留给我的任务还没完成이라는 세부사항. 이게 답이 나왔었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임무가 완성되지 않아서 자, 답은 A, B, C, D 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C번이 되겠네요. 자, C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자, 요즘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너희들이 수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옛날에는 사실은 문형을 조금 외워놓으면 옛날 HSK, 9HSK라고 하죠. 옛날에 문형을 좀 외워놓으면 문장을 다 알아듣지 못해도 대충 뭐 이렇게 조금 감으로 찍을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았어요. 지금은 정확하게 남자와 여자가 정말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정확히 알아들으셔야지만 첫 번째 당연히 어휘량이 돼야 되겠죠. 어휘량이 돼야 되고 그 어휘를 안다고 해서 여러분 뭐 다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드리는 그 스크립트, 다시 얘기하면 기출문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많이 외워두시면 나중에 실제 시험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회화에서도 도움이 되고 통째로 문장을 외우는 그런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5번입니다. 5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A, B, C, D를 보자마자 바로 무슨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다? 장소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다. 장소 문제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단어를 지칭해 줄 수 있으니까 발음이 일치하는 것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좀 발음해놨다가 이 발음이랑 일치하는 것 아셨죠? 5. 자, 들어보겠습니다. 请问去动物园是坐33路车吗？ 자, 去动物园 들었어요, 여러분? 动物园, 动物园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5. 请问去动物园 자, 들으셨습니까? 请问 말씀 좀 여쭐게요. 去动物园 동물원 가는 거 是坐33路车吗？ 예, 33번 타면 됩니까? 이런 얘기죠. 자, 그랬더니 여자가요. 对，不过方向错了。 자, 对, 맞긴 맞았는데요. 不过方向错了. 방향이 错了. 틀렸어요. 이런 얘기예요. 방향이 틀렸어요. 뭐 여하튼 중요한 거는 여자가 뭐라 그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들린 발음이죠. 동물원이란 발음이 들렸다는 거를 좀 주의 깊게 들으시고. 您得去对面坐车。 자, 您得去. 당신은 가야 합니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죠. 이때는 발음 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 쉬 가야 한다. 对面, 그죠? 건너편, 마주보고 있는 건너편에서 차를 타야 합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男的打算去哪儿？ 남자는 어디를 가려고 계획 중인가? 답은 몇 번이에요, 여러분? 당연하죠. B번이죠. 동우위엔이 되겠습니다. 자, 들리는 발음에다가 체크. 아셨죠, 여러분?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3파트입니다. 자, 3파트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면은 이제 이렇게 A, B, C, D가 나와 있고요. A, B, C, D가 나와 있고 A, B, C, D를 보시면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A, B, C, D를 보고 그죠? 무슨 문제인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6번 같은 경우는 아직 2파트고요. 7번이 이제 3파트인데 6번 다시 얘기하면 2파트와 3파트의 차이점 뭐예요, 여러분? 딱 보셔도 아시겠죠? 이 파트는 남자와 여자의 짧은 대화문이었어요. 그럼 3파트의 문제는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질문 이렇게 들어가요. 혹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질문.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문제는 똑같은데 문장의 길이가 길어진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뭐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문제 유형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선생님이 많이 그동안 평소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A, B, C, D를 보고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지 추측하는 것도 거의 뭐 2파트와 3파트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단순히 이제 좀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남자의 대화, 여자의 대화, 짧은 대화만 들어도 사실 앞에서 들었던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죠. 그런데 3파트 같은 경우 남자와 여자의 대화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앞에서 제대로 들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문제를 풀 때 그 내용이 수집한 정보가 기억이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이 늘 얘기하죠. 여러분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필기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필기. 그죠? 그래서 뭐 글씨 또박또박 쓰실 필요도 없고요. 시험지 다 걷어가면 소각시킵니다. 그죠? 남자, 여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남자 여자 이렇게 쓰고서 미워 이렇게 쓰고 좋아 이렇게 쓰.
여러분이 아실 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만이 알 수 있는. 뭐 미워를 만약에 쓰고 싶은데 미워가 빨리 안 써진다 그러면 미워 X 그냥 좋아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만이 알 수 있는 것들로 빠른 스피드로 여러분 필기를 좀 해놓으셔야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당황하지 않고 한 번에 빡 아셨죠? 네, 자 그러면 6번부터 이제 7번 둘 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선생님이 늘 얘기합니다. 듣기 평가는요, 여러분 듣기 평가는 A, B, C, D의 독해부터가 시작이다. 그죠? A, B, C, D 독해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자 A번 먼저 보겠습니다. 你的不想工作 여기 보니까 여자가 뭐 하고 싶대요? 일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일하고 싶지 않대요. 자, B번 不符合公司的要求 그랬습니다. 회사의 요구와 부합되지 않는다. 그 다음 3번 还没找到合适的公司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은 찾지 못했다. 적합한 회사를. D번 女的没有自己的专业 그랬어요. 여자는 없다. 자신의 전문 분야가 专业라는 말은 전공, 자신의 전공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대충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A, B, C, D를 먼저 뭐 해보니까 독해해보니까 뭐에 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죠? 공스 회사에 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회사에 갔는데 여자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여자랑 회사랑 그죠? 그럼 여자가 지금 아직 메이저다 그죠? 찾지 못했다. 뭐를요? 좋은 자리가 아니죠. 좋은 자기의 잡을 찾지 못했다라는 내용들이 대충 일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여자가 회사를 아직 찾지 못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라는 걸 추측하고서 들어보는 것과 정말 ABCD 보지 않고 멍 때리다가 이렇게 눈 감고서 딱 들었을 때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회사 얘기가 나올 거고 여자가 아직 잡을 구하지 못했다는 거를 추측해 보고서 듣는 것과 그렇지 않고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책상 덮고 그냥 들려드릴 테니까 무슨 내용인지 줄줄줄 얘기해 보세요 하면 보통은 다들 못 하시죠. 그죠? 네,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걸 추측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6. 这家互联网公司还不错。 자, 互联网公司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공司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자가 뭐 잡을 구했다 못 구했다 이런 거겠죠? 还不错, 不错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좋다라는 얘기가 되죠? 好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好, 그죠? 괜찮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인터넷 회사 말이지, 괜찮네. 근데요. 你没发一封求职信试试？你没发一封求职信试试? 그래서 너 求职信 하면 구직서, 그죠? 우리나라 말로 구직서 한번 보내가지고 시도해보지 않았어?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没，我的专业不太符合他们的要求。 자, 没 일단 안 보냈대요. 그리고 我的专业 나의 그 전공이 不符合 부합되지 않아. 符合 符合하고 要求는搭配 되는 말이죠. 아이고 符合하고 要求는 그죠? 이렇게 자, 不太符合 그다지 부합되지 않아. 他们的要求 그들의 요구와 그죠? 내 전공은 그들의 요구와 그들이 원하는 사항과 그다지 부합되지 않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女的为什么没发求职信？ 자, 질문이 뭐였어요? 女的为什么 여자는 왜 没发求职信 구직서를 보내지 않았는가? 아주 간단하죠. 내 전공과 뭐예요? 그들의 요구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자 일하기 싫어서 아니고요. 회사의 요구와 부합되지 않아서 답은 B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적합한 회사를 찾지 못해서 여자는 자기 전공이 없어서 다 답이 아니고요. 전공이 있죠. 전공이 다만 그 회사와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뿐입니다. 답은 B번 되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자, 7번 들어볼게요. 7번 역시 마찬가지로 A, B, C, D 먼저 보고 뭐 해야 된다?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자, A번 보겠습니다. 자, 刷卡机坏了. 우리나라면 刷卡 하면 뭐죠? 카드를 긁다. 자, 刷卡. 그럼 刷卡机는요? 카드기라고 해야 되나요? 카드기계, 카드를 긁는 기계. 카드를 긁는 기계가 坏了, 망가졌다. 그죠? 카드 기계가 나올 것이다. 카드 기계가 나올 것 같아. 카드 기계, 그죠? 그 다음에 男的带了很多钱 남자는 많은 돈을 지니고 있다. 분명히 돈 얘기도 나오나 보다. 돈 얘기. 그 다음에 那边没有银行 그곳에는 은행이 없다. 은행 얘기도 나오겠구나. 은행. 그래, 은행.
자, 은행 얘기도 나올 거고. 자, 这家店没有刷卡机 그랬어요. 자, 刷卡机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점포에는, 그래서 이 가게에는 카드 기계가 없다. 카드 기계가 또 나왔는데 하나는 카드 기계가 고장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카드 기계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오답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있으면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없거나.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B번하고 C번은 답이 될 확률이 적고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확률이 될 거예요. 그죠?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는 올 테니까 분명히. 그래서 고장 났는지 없는지, 있는데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없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을 조금 추측하고서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 남자와 여자의 내용도 구분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7번입니다. 7. 我的钱不够，你有400块吗？ 자, 여자가 뭐래요? 我的钱, 내 돈이 不够, 够는 충분하다. 不够는 충분치 않다. 不够, 충분하지 않아. 你有400块吗? 너 400원 있어? 이런 얘기예요. 我也没带多少现金。 자, 我也까지만 들었어도 사실은 뒤에 거 못 들어서 상관없어요. 我也 우리나라 말 무슨 말이에요? 你是韩国人,我也是韩国人. 너는 한국인이다. 나도 한국인이다죠. 그럼 앞에 있는 내용과 수로가 일치할 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얘라는 말은. 그죠? 나 돈 별로 없어. 그러면 얘가 뭐라 했어요? 나 도라고 얘기했으니까 뒤에는 돈이 많다는 얘기겠어요? 없다는 얘기겠어요? 나도 돈이 없어가 들어와야 되겠죠, 당연히. 没带多少现金, 뭐 얼마 현금 갖고 있지 않아 이런 얘기예요. 지니고 있지 않아. 这家店不能刷卡吗？ 자, 这家店, 그래서 이 가게는 不能刷卡嘛, 刷卡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카드를 긁다. 그래서 不能 할 수 없냐 이런 얘기죠. 카드 긁을 수 없어 이런 표현이죠. 그랬더니 여자가 他们的刷卡机坏了。 자, 나왔습니다. 뭐래요? 他们的刷卡机坏了. 뭐예요? 坏了. 坏了. 망가졌다는 표현이죠. 他们的刷卡机坏了. 뭐예요? 그들의 카드기가 망가졌어요. 자, 망가졌어요. 일단 체크해놓고 망가졌어요. 그래서요. 没关系。 没关系. 상관없어. 괜찮아.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附近应该有银行，你等我一下。 자, 附近应该有银行. 무슨 말이에요? 부근에 마땅히 은행이 있을 거야. 你等我一下. 너 나 좀 기다리고 있어. 돈 찾아 올려나 봐요. 그죠? 자, 질문 들어갑니다. 根据对话，下列哪个正确？ 자, 正确. 무슨 말이에요? 정확한 것, 올바른 것을 찾는 거죠. 대화를 근거로 하여 어느 것이 올바르냐. 뭐가 올바르겠어요, 여러분? 他们的刷卡机坏了. 그죠? 그들의 기계가 망가졌고 남자가 그랬어요. 분명히 주위에 은행이 있을 거다 그랬죠. 근데 거기는 은행이 没有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일치하지 않고 남자는 我也没带多少现金 얼마 현금 갖고 있지 않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남자 많은 돈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역시 X. 여기에는 슈아카지가 没有 없다. 둘 중에 하나는 오답이라 그랬죠. 고장이 났거나 없거나. 있으면 있다와 같은 말이죠. 있는데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없는 건지 둘 중에 하나는 오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답은 D번이 오답이었고요. 답은 A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他们的刷卡机坏了. 자, 이렇게 세세한 정보를 묻는 문제.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반드시 A, B, C, D를 먼저 보고 추측하는 연습을 하자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7번과 같이 그쵸 3부분에 남자와 여자의 긴 대화문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긴 대화문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들어보기 전에 여러분 먼저 ABCD 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ABCD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ABCD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에 보니까요. 没功夫吃 그랬어요. 그죠? 자,功夫라는 말은 여러분 알고 있는 뭐와 같은 뜻? 时间하고 같은 뜻. 时间 시간.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무슨 뜻? 콩하고 같은 뜻, 콩. 그죠? 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간의 의미가 되죠. 시간의 의미. 매공부츠 하면 무슨 말이에요? 먹을 시간이 없다라는 표현이고요. B번, 懒得做 하면요. 란은 원래 게으르다는 뜻인데 懒得做 하는 게 너무 게으른 정도예요. 뭐예요? 무슨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게으른 정도가 하기 싫을 정도야. 귀찮아하다. 懒得 하면 뭐뭐하기 귀찮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做는 하다라는 뜻이니까 하기 귀찮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기 귀찮다. C번, 想减肥, 减肥는 우리는 다이어트죠. 다이어트 하고 싶어 하다. D번,
中午吃多了 그죠? 오후에 많이 먹었다 吃多了 그럼 많이 먹었다는 뜻이에요. 자, 여하튼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먹을 시간이 없다, 하기 귀찮다, 다이어트 하고 싶다. 누구가 그런지 모른다. 누가, 그렇죠? 그러면 누가 점심에 많이 먹었다. 누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자에 관한 정보를 묻거나, 그렇죠? 혹은 남자에 관한 정보를 물을 거예요. 그렇죠? 주어가 없으니까. 그럼 여자에 관한 정보 여자대로, 남자에 관한 정보 남자대로 수집을 하셔서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8번 들어봅니다. 8. 你不是要睡觉吗？怎么又吃起饼干来了？ 자, 뭐라 그랬어요? 你不是要睡觉吗? 남자가 뭐라 했어요? 不是什么什么吗? 뭐뭐라고 한 것 아니었니? 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되게 강조 구문이 되는 거죠. 不是什么什么吗? 반어문입니다. 뜻은 是什么什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너 방금 잔다고 했던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죠. 너 방금 전에 잔다고 했잖아. 너 자고 싶다 그러지 않았어? 그런데 怎么又吃起饼干来了? 그랬어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起来, 동사 뒤에 起来가 붙으면 시작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뭐야? 어떻게 또 과자를 먹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얘기야. 과자 먹기 시작하는 거 여자가 뭘 계속 먹고 있나 봐요. 그래서 여자가 대답합니다. 我太饿了. 자, 我太饿了. 일단 饿 무슨 뜻이에요? 배고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배를 움켜쥐죠? 그렇죠? 배를 툭 때려보세요. 이런 소리가 나나요? 그래서 하면 배고프다. 我太饿了. 나 너무 배고파 라고 여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남자가 뭐라 그래요? 你是不是为了减肥没吃晚饭？ 자, 你是不是 너 그런 거 아니야? 너 그런 거 아니야 혹시? 是不是 그죠? 기 아니야 이런 얘기죠. 为了减肥 다이어트 때문에 没吃晚饭 晚饭 하면 저녁밥 没吃晚饭 저녁밥 안 먹은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랬더니 여자가 你猜对了. 자, 猜对了. 자, 猜 무슨 뜻이요? 알아맞히다 이런 뜻이에요. 알아맞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니 차이 봐. 너 한번 알아맞혀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차이 했는데 그 결과가 对 맞은 거죠. 猜对了. 너 잘 맞췄어. 그런데 不过我觉得 不过 그러나 내가 느끼기에는 我觉得 내 생각에는 我以后还是按时吃饭比较好. 그죠? 按时吃饭. 그죠? 시간에 맞춰서 밥 먹는 게 비교적 나을 것 같아. 앞으로는 시간에 맞춰서 밥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저녁밥 안 먹었다가 지금 밤에 과자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더 심한 다이어트에 아주 적을 지금 키우고 있는 거죠. 자, 여하튼 질문은요. 女的为什么没吃晚饭？ 자, 女的为什么 뭐랬어요? 남자가 뭐랬어요? 是不是为了减肥没吃晚饭 이라고 물어봤더니 你猜对了 라고 했잖아요. 减肥를 위하여 저녁 안 먹은 거 아니야? 다이어트 하려고 저녁 안 먹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너 맞췄어 라고 이해하고 있죠. 여자 왜 저녁 안 먹었다고요? 想减肥 그렇죠. 뭐 하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답은 C번 되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9번하고 10번인데요. 이제 9번하고 10번은 듣기 3파트에서 남자와 여자의 장문형 대화가 아닌, 그죠? 설명문이나 뭐 혹은 에피소드문 같이 긴 문장이 나오고 그 한 사람이 긴 문장을 얘기해주면 거기에 딸려온 문제가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장문형 대화 문장보다 더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유는 지루합니다. 자, 남자 여자는 실질적으로 회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재밌어요. 얘가 이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까 막 이렇게 뭔가 좀 기대가 되잖아요. 그죠? 기대가 되고 막 얘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지 궁금하잖아요. 회화니까. 그런데 이런 장문형의 문제는 따분하죠. 내용이 일단. 근데 따분한 내용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에피소드문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이제 이렇게 그 신변 잡기 다시 얘기하면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닥 지루하지만 않습니다만 하지만 길게 들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안 들리다가 그냥 펜을 놔버리나 내가 난 풀을래 그냥 하고 펜을 놔버리는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죠. 하지만 답은 되게 의외로 쉬운 데에 숨어 있어요. 끝까지 듣기만 한다면 2-3문제 중에 적어도 1-2문제 이상은 다 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끝까지 듣는 거. 들리는 단어를 빨리빨리 체크해서 선생님은 예전에 공부할 때 처음에 이제 제가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ABCD를 이렇게 먼저 읽잖아요. 저도 학원을 다녔었으니까 이렇게 읽으라고 배워봤던 것 같아요. ABCD를 이렇게 읽고 어떻게 썼냐면 들리잖아요. 이렇게 내용이 쭉 읽혀주면 거기
똑같은 발음들이 나오면 거기다 막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계속 그냥 잘 모르지만. 예. 근데 나중엔 하나가 발음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다 나왔는데 하나가 발음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그 중에 하나만 발음이 나오거나 걔가 답이 될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면서 여러분들 들리는 단어나 들리는 발음에다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9번부터 10번까지의 뭐예요? 이 ABCD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자, 帮忙提包 B번. 请顾客喝茶 C번. 介绍店内东西 D번. 要求办卡 그래서 자, 帮忙 하면 도와주다라는 뜻이죠. T는 이렇게 들어주다. 包는요, 가방. 그래서 가방을 들어주는 것을 도와주다. 자, 가방을 들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칭, 청하다는 얘기죠.顾客, 고객에게 차를 마시도록 청하다. C번, 소개하다, 상점 내의 물건들을. 그죠? 상점 내의 물건들을 소개하다. 그 다음에 要求, 요구하다, 办卡 하면 카는 카드라고 아까 배웠죠. 刷卡机 할 때, 그죠? 刷卡机 할 때 그 카드라는 뜻이고요. 빠는 우리는 처리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빤카는 카드를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카드를 만들기를 요구하다 이런 얘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가 빠졌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가방 들어준 걸 도와주고 누가 차를 마시게 고객에게 차를 마시도록 청하며 그죠? 누군가가 대충 보니까 주어도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예, 뭐 좀 거기에 점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점포 내에 있는 물건을 소개하고 그죠? 그다음에 카드를 만들기를 요구하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분명히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점원이나 그죠? 혹은 서비스 접대 하시는 우리 서비스 뭐라고 할까요? 서비스 직원이라고 할까요? 서비스 직원. 서비스를 응대하는 직원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일까? 어떤 행동을 할 것일까? 자,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번에 보니까 A, B, C, D가 있습니다. A번, 耐心的 인내심 있는, 그죠? 그 다음 D번, 免费的 그죠? 공짜. C번, 不打扰他人的 그죠?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지 않는, 그죠? 그 다음에 D번, 有效的 효과적인. 자, 무엇을 묻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용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9번부터 10번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第9到10题是根据下面一段话。逛商场时，你随便走进一家店， 자, 逛商场时, 자, 什么什么时, 뭐뭐 할 때, 그죠? 상점을 막 한 일 없이 돌아다닐 때, 그죠? 아이쇼핑 하러 돌아다닐 때, 你随便, 네가 마음대로 走进, 들어갔어요. 어디? 一家店, 한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售货员都会热情地走上前， 아, 그죠? 售货员, 뭐 판매원들이, 售货. 자, 售는 판매하다, 货는 물건, 그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员, 사람들이, 그죠? 都会热情的, 굉장히 열정적으로, 친절하게, 热情하면 열정적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친절하게라는 뜻이죠? 친절하게 走上前, 앞으로 막 나오죠. 나와서요? 跟你打招呼。跟你打招呼, 당신과 打招呼, 막 아는 척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然后跟在你身后，不停地介绍店里的东西。 자, 뭐랬어요? 跟在你身后. 그런 후에 당신 뒤에 서서 不停的 끊임없이 介绍店里的东西. 그죠? 어디에? 그죠? 계속 쉬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점포 안에 있는 물건을 介绍 소개합니다. 어디랑? 介绍店里的东西,介绍店里的东西. 발음 비슷하죠? 여기다 체크해 놓으세요, 일단. 그죠?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 부분만. 介绍店里的东西， 그죠? 介绍店里的东西 들으셨죠? 그래서 점포 안에 있는 물건을 소개합니다. 这让很多人感觉自己受到了打扰。 자, 뭐래요? 他们甚至这让 이것은 让很多人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感觉 느끼게 하죠. 自己 스스로가 受到了打扰, 受到打扰 무슨 말이야? 굉장히 打扰 하면 打扰一下. 우리打扰一下하면 영어로는 excuse me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打扰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내가 간섭을 받고 있다, 방해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거예요. 是会因此而离开。 그죠? 他们甚至会因此 이것으로 인하여 此라는 말은 그죠? 这 혹은 这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这 되겠습니다. 그죠? 이것으로 인하여 而离开 그래서 떠나죠. 귀찮아서 날 너무 방해하니까
因为对于顾客来说， 자, 对于来说 무슨 뜻이에요? 뭐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对什么什么来说 혹은 对于什么什么来说 고객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왜냐면 고객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好的服务应该使人感到舒服。 자, 뭐래요? 好的服务 좋은 서비스라는 것은 服务 서비스죠. 좋은 서비스라는 것은 应该 마땅히 使人 무슨 말이에요? 让人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뜻이죠. 让하고 같은 뜻입니다. 感到舒服 편안하고 没有压力， 스트레스가 없는 그러한 而不是时时被打扰。 그러한 것이 好的服务란 얘기예요. 좋은 서비스입니다. 而不是 이게 아니란 얘기죠. 시시 각각 계속해서 被打扰 방해를 받는 것이 좋은 서비스가 아니고 스트레스 없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서비스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단어에다 체크해가면서요. 자, 9번 들어볼게요. 9. 当顾客进店时，售货员一般会怎么做？ 자, 그랬어요. 땅顾客走进店时 그래서 무슨 말이야? 고객이 어디 선포로 들어왔을 때, 땅 什么什么시 들어왔을 때, 售货员 판매원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막 열정적으로 친절하게 와가지고 되게 다자오호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뭐예요? 백을 들어준다든가. 차를 권한다든가 내지는 카드를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점포에는 이런 물건이 있고 저런 물건이 있고요. 막 자기네들 물건을 소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굉장히 그것을 귀찮게 여기게 한다는 얘기죠. 자, 더 들어볼게요. 10번이죠. 10. 好的服务应该是什么样的？ 자, 好的服务 아까 얘기했죠. 好的服务 좋은 서비스라는 것은 어떤 서비스입니까? 使人让人 사람으로 하여금 간다고 舒服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가 없게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죠.耐心的 인내심 있는 서비스 아니고요. 공짜 서비스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는 서비스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舒服하고 매우 야리한 그러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D번은 효과적인, 답은 C번. 물론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舒服라는 말과 야리라는 말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해주는 것.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는 서비스가 좋은 서비스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4급 HSK 듣기 부분을 조금 우리 맛을 봤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기출 문제를 선생님이 조금 재구성해서 갖고 와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난이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파트별로 약간 요령이 있다면 일단 여러분의 실력이 먼저 요령이 되겠죠. 어휘를 쌓으시고 그 위에 문법을 공부하시고 거기에 스크립트를 많이 외우고 여러분들 회화 연습을 많이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은 후에 늘 말씀드리지만 듣기를 따라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큰 소리로 자기가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소리를 읽고 큰 소리로 얘기할 때 자기 음성으로 듣는 자기의 그 음성으로 듣는 그런 테이프 같은 효과가 일반적인 테이프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큰 소리로 따라 읽으면서 중국 거기다 성조까지 있는 거니까 되게 열심히 따라 읽으시면 회화 실력도 많이 향상이 되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에 이제 요령을 조금 파트별로 갖고서 듣기 1파트 같은 경우는 수러의 치중에서 들어보자. 그래서 2파트 같은 경우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들어보자. 그 다음에 2파트, 3파트 장문형 대화든 단문형 대화든 A, B, C, D 선택 문항을 먼저 보고서 확인하고 내용을 추측하고 들어보자. 그 다음에 우리 이런 장문형 문제는 포기하지 말고 들리는 단어에다 체크해가면서 들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약간 여러분들에게 요령이라면 요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험에도 좋은 성적 얻으셔서 반드시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선생님이 이런 적중 특강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미약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